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버전보다 좀 개선된 버전이라 저희가 영상을 다시 준비했어요. 이번에 만들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총 5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어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무줄을 이용한 이제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제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전방에 감지하는 게 3개, 그다음에 양측방을 감지하는 거 2개에서 총 5개의 센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메이키스트의 RC 컨트롤 쉴드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홀더 이렇게 해서 모터와 기어,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자동차 파츠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이키스트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키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차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저희 메이키스트 키트 박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 구성 품목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전체 꺼내 볼게요. 3D 프린트 출력물과 타이어,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와 배터리, 모터하고 배터리 홀더, 그 다음에 서브모터, 샤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볼트 너트 베어링들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케이블하고 저희 이제 RC 컨트롤 키트, 아두이노, 그 다음에 점프선들, 초음파 센서하고 연결하는 점프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파츠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듈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 제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제어 모듈과 이제 아두이노 파츠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점프선들하고 USB 케이블, 점프선을 보시면 양쪽 다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핀들이 좀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핀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양쪽 다. 그 다음에 한쪽에만 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쪽에만 핀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하고 아두이노 위에 저희 메이키스트 이제 RC 컨트롤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쉴드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어 역할을 하게 되는 전자 파트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18650 사이즈의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을 위한 거고요. USB나 휴대폰 충전기 그쪽에다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을 하실 때는 여기다 직접 바로 꽂으면 충전 상태에 따라서 파란불, 빨간불 확인하실 수가 있는 충전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어부 관련된 부분을 더 뜯어볼게요. 얘네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자, 이번엔 구동부가 같이 들어있네요. 뒷바퀴 구동을 위한 육각 샤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조향장치 제어를 위한 서버모터, 그 다음에 뒷바퀴 구동을 위한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8650 건전지를 연결을 해서 달리게 될 배터리 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센서 부위입니다. 앞에 이제 장애물들을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고요. 얘는 모델을 보시면 HCSR04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들어가 있네요. 초음파 센서는. 그 외에 지금 4개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너트 세트 베어링, 열수축 튜브,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육각렌치 공구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요 공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조립 과정에서 저희가 뜯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키트에서 판매될 때 나가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파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3D 프린팅된 출력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치우고 차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3D 프린트 파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우선 저희 차의 구성된 모습을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파츠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앞에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는 부품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지금 자동차의 이 부분, 이 앞에 초음파 센서 두 개가 달려있는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부분도 역시 초음파 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건데, 자동차의 측면에 고정을 하는 고정 가이드입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앞부분, 이제 프론트 바디 부분인데요. 밑면과 밑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자동차의 앞부분의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조향하기 위한, 지금 여기 옆에 너클이 들어가 있는데요. 베어링 가이드. 얘네들이 그 파츠입니다. 여기 좌우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측면에 이제 보면 프레임 부분이 있어요. 측면 프레임 부분. 요 파츠가 측면 프레임 부분입니다. 요 앞에 이제 이게 뭐 사자, 말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걔는 이제 측면 프레임하고 프론트 프레임을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고정 그 가이드고요. 이렇게 저희 서스펜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휠, 뒷바퀴용 휠이 있고요. 뒷바퀴용 휠은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으로 구멍이 나와 있어요. 얘는 그 육각 샤프트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육각 샤프트가 헐렁거리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뒷바퀴 부분은 그 측면에 구멍이 하나 더 나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바퀴하고 비교를 한번 해줘 보면, 자, 얘가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는 그냥 넓적한 모양의 이렇게 홈이 깊게 들어가 있고요. 휠 안쪽으로. 얘는 좀 더 높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측면에 구멍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뒷바퀴, 얘가 앞바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제어보드가 올라가게 되는 제어 프레임, 그 바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모터를 연결해주는 리어 파츠 부분입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꽂을 수 있는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으로 모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바닥 부분에 이제 그 리어 프레임을 고정시켜주는 버텀 영역이 되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터에 연결돼서 자동차의 제어를 시켜주는 기어부가 들어가 있는데, 기어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구동 기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힘을 증가시켜줄 스퍼 기어 3개,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퍼 기어는 보면 일단 큰 특징으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동그랗게 안쪽에 쳐져 있는 기어하고 아예 평평한 기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기어는 이빨의 개수가 두 개가 틀려요. 하나는 바깥쪽은 같지만 속에 있는 스퍼 선 기어라고 부르는 이 안쪽 기어는 하나가 조금 들어가 있고 하나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하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파츠들하고 이제 볼트너트랑 같이 조립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츠를 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조립하기 위한 기본 공구들 좀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뭐 저희가 후가공을 하거나 뭐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터 칼이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니퍼, 역시 그 3D 출력된 결과물에 이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롱로즈. 롱로즈는 이제 너트를 잡아준다라든지 좀 더 세게 조인다라든지 아니면 출력물을 조일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 평평한 줄하고 동그란 줄이 있는데요. 원형 줄이랑 평평한 줄은 역시 출력물을 후가공 다듬을 때 사용을 합니다. 핀셋은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뭔가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 거의 사용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파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바퀴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를 집어넣을 때 사용할 고무망치 하나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본 키트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 육각 렌치, 지금 M2용이랑 M3용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의 앞부분, 앞바퀴를 만들 건데요. 우선 차를 보면 저희 RC카의 앞바퀴 부분입니다. 우선 요 휠 부분을 조립을 할 거예요. 이제 베어링에 연결이 되게끔 조립이 되고요. 우선 휠에 나사를 끼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부분은 조립이 저희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가장 쉽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지금 출력이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 띠 같은 게 보이시죠? 요 띠 같은 게 지금 저희가 3D 프린트로 뽑다 보니까 후가공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 줄 때 니퍼 같은 공구로 선을 좀 끊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안쪽에도 살짝 여기 구멍 안쪽에도 지금 살짝 이물질이 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실 때 이제 줄 동그란 거를 넣어서 안에서 살짝 한번 돌려 주시면 가볍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볼트 중에 20mm짜리 이제 유두머리 볼트라고 부르는데요. 20mm짜리 볼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20mm짜리 볼트를 지금 머리 쪽이 휠의 안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휠의 안쪽으로 끝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반대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너트를 3개를 고정을 합니다. 너트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이제 앞바퀴와 앞바퀴가 이제 서로 간의 차폭, 바퀴 사이의 거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3개부터 시작을 하고, 줄이게 되면 현재 자동차 디자인으로는 조약 너클에 걸려요. 그래서 최소 3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부분 끝났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막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끼지 마시고, 얘로 살짝 너무 힘을 줘서 하게 되면 구멍이 너무 헐거워지니까 힘을 빼고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멍에다가 볼트를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트를 막 억지로, 이빨이 안 맞아서 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끼지 마시고, 너트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서 끼시면 잘 맞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방금 전처럼 이 볼트가 구멍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꽉 껴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각 렌치 중에서 좀 굵은 게 있거든요. 얘를 머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너트 한쪽을 롱로즈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쭉 조여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꽉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휠 부분에 이제 가장 간단한 조립이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진행을 할게요. 이제 얘를 베어링에다가, 이게 이제 베어링인데요. 요즘 피제 스피너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이 베어링의 구멍에다가 얘를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헐렁헐렁거려요. 그래서 요거를 헐렁거림을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는 열수축 튜브를 안에서
넣어줘 가지고 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얘가 흔들거리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방법은 우선 얘 가로 폭을 보면 한 5mm 정도 돼요. 근데 5mm, 약 5mm 정도 되는 폭으로 맞춰서 열수축 튜브를 잘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요. 자, 역시 같은 부품이 사용이 여러 개가 될 거기 때문에 같은 길이로 2개, 세 개, 총 4개 정도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저희가 그 공구 설명에서 빠뜨렸었는데 라이터가 필요해요. 열수축 튜브를 사용을 하려면 라이터가 필요하고요. 자, 라이터도 역시 같이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퀴 사이에다 껴주시는 거예요. 자, 너트의 끝부분에다가 물리게끔 껴주시고요. 얘의 역할은 나중에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터로 수축 튜브를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지져주시면 이렇게 쭉 쪼그라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지질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불꽃이 끝에서 지지게 되면 얘의 그름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라이터의 가장 안쪽, 아래쪽에 가깝게 투명한 불꽃에 가깝게 붙여가지고 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겹을 더 씌웁니다. 한 겹을 더 씌워서 역시 한 번 더 지져줍니다. 천천히 돌려가면서 너무 많이 지지실 필요 없어요. 살짝만 지지면 지금 이렇게 조금만 지져도 금방 뜨거운 상태가 되거든요. 베어링이 흔들거리는지 한번 껴볼게요. 자, 잘 들어가죠. 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흔들거리지 않게끔. 지금 살짝 흔들거림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싫다고 너무 이게 요것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낌이 싫으신 분은 수축 튜브를 한 번 더 감던가 아니면은 테이핑을 한번 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수축 튜브를 한 번 더 감게 될 경우에는 끼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2번 정도만 권장을 드려요. 역시 반대쪽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바퀴에 사용될 프론트 휠 부분의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바디 부분을 제작을 할 건데요.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이제 프론트 휠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프론트 바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을 연결할 휠 너클,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바디하고 연결하게 될 그 조인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볼트 너트 2mm짜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3D 출력 파츠 외에 서버 모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서버 모터 위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거의 사용법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휠 너클에 베어링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출력을 잘 하셨으면 그냥 공차를 맞춰 가지고 잘 뽑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가고 헐겁지도 않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어링 2개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휠 너클을 보시면 모양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똑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위아래가 있어요. 좀 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중심선을 잘랐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아래로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높이가 서로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짧은 쪽이 아랫부분이에요. 여기가 긴 쪽이 높이가 길게 되면 요 부분이 위에고 이 짧은 쪽이 아랫부분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시고요. 바디도 여기 이제 직각으로 꺾여서 구멍 2개 뚫려 있는 게 윗부분, 그 다음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우선 아랫부분부터 연결을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 아랫부분을 뒤집으셔 가지고
평평한 면이 위쪽으로 보이게 맞춰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갈고리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차의 전방 부분이기 때문에 이 휠 너클은 끼우게 되면 베어링이 차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꽂으실 때 요 홈에 베어링이 짧은 부분이 아래로 들어가게, 그리고 베어링 부분이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꽂아주시고요. 역시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꽂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말처럼 생긴 거, 이제 센터 부분하고 연결하게 될 조인트인데, 얘도 보시면은 한쪽 면은 평평해요. 한쪽 면은 평평하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꽂으실 수 있게끔 홈이 살짝 파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쪽에 홈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 평평한 쪽이 안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아랫부분에 꽂으실 때 얘가 밑으로 가게, 그리고 홈이 파여져 있는 곳이 아래로 가게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역시 넣은 다음에 한쪽 끝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를 이제 꽂고 나서 꼽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벌려두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좁혀둔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잘 안 껴지니까 얘부터 끼겠습니다. 자, 윗판을 역시 그대로 휠너클 부분에 한쪽씩 껴주세요. 억지로 끼워서 부러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껴주시고, 역시 반대쪽도 잘 맞춰서 껴주는데 끝까지 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두시고 얘부터 끼는 거예요. 그래서 끼고, 끼우고. 자, 이제 휠 너클 부분을 꽉 껴서 얘도 안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갈고리처럼 나와 있는 부분에 베어링이 밖을 쳐다보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안쪽으로 돌려서 당겨주면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역시 센터 조인트 부분을 벌려서, 바깥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든 바퀴를 낄 건데요. 여기 보면 홈이 이제 베어링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튜브까지 끝까지 꽂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 반대쪽도 꽂으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너트를 좀 큰 너트가 있어요. 3mm짜리 M3 너트라고 부르고요. M3 사이즈 너트 2개를 가지고 조여줄 거예요. 자, 끼우고 해서 베어링에서 빠지지 않게 조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역시 반대쪽도 바퀴를 끼우고 너트를 살살살 돌려서 끼워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퀴가 흔들거림을 좀 줄여주려면 육각렌치로 바퀴 바깥쪽에서 끼우고요. 그다음에 롱로즈로 이 바깥쪽 너트를 잡고 육각렌치를 한쪽으로 꽉 조여주시면 강하게 물려서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역시 반대쪽도 잡고 강하게 빠지지 않도록 조여주세요. 자, 이제 서버모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서버모터에 보시면 서버모터에 축이 되는 그 기어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어가 가운데 쪽으로 와야 돼요. 자, 위쪽에서 서버모터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쭉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위로 그냥 딱 맞춰주시면 직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딱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M2짜리 넛 볼트를 위에서부터 꽂아주시고 조여주시면 되세요. 한쪽부터 조이겠습니다. 반대쪽도 조이고요. 이제 적당히 머리가 올라왔으면, 볼트의 머리가 적당히 올라왔으면 이제 너트를 꽂아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론트 바디는 1차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에 이어서 센터 부분을 조립을 할 건데요. 센터 부분에 연결될 프레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드를 올라가게 될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위에요.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뿔같처럼 되어 있는 데가 위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걸 수 있는 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바디나 리어 바디하고 연결하게 될 이제 홈이 있어요. 자, 얘를 꽂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홈에 보시면 안쪽에 홈이 살짝 그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열쇠 구멍처럼 되어 있죠. 역시 차량에도 열쇠 구멍 모양의 홈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세로로 딱 껴서 요런 모습, 요렇게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자, 여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껴졌으면, 껴진 상태에서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돌리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역시 반대쪽도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억지로 넣지 마시고요. 후처리를 위한 공구를 가지고 충분히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하셔야지, 이게 억지로 넣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손질을 해 주신 다음에 꽂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겉에면도 너무 뻑뻑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면도 살짝 갈아주시면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훨씬 잘 들어가죠. 자, 프론트 바디는, 센터 바디 쪽은 생각보다 좀 조립이 쉬워요. 네. 자, 이제 모터와 리어 파츠 부분을 좀 조립을 할 건데요. 우선은 모터를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미키마우스 귀처럼 생겨 있는 부분에 모터를 꽂을 건데, 이게 그냥 꽉 들어가서 안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헐렁거릴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글루건을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모터의 앞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이시고, 역시 반대쪽에도 붙여줍니다. 총 2개의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오려줘야 돼요. 모터 라인에 맞춰서 칼로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되고요. 이거 하실 때 손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칼이나 이런 이제 공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터 앞부분에 이제 충분히 붙이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를 떼낸 상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홈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가능한 한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이제 그 모터에 맞는 볼트나 너트를 구하셨을 때 이 앞에 홈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까지 딱 밀어 넣어서 끼워주세요. 꾹꾹 눌러서 양면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상태면 이제 모터가 웬만해선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제 리어 파츠의 나머지 부분들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바디 부분인데요. 바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모터 처짐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 홈에 맞춰가지고 얘를 꽂아서 앞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건데, 자, 밀어 넣어 주시고, 역시 반대쪽 또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자, 껴서 얘는 뒤로 쪽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헐렁거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헐렁거리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본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연결을 하시고 나서 기어 부분을 모터의 앞부분에, 이게 낀 다음에 이 기어를 끼셔야지 이 구멍에 들어가요. 자, 이거 빼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어만 먼저 끼겠습니다. 이 잘 안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고무망치를 준비했던 건데요. 치실 때, 고무망치를 칠 때 여기 뒤에 샤프트를 밑부분을 대주고 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퍼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고 앞부분에 기어 구멍을 맞춘 다음에 고무망치로 살살 때려줍니다. 가능한 한 끝까지, 거의 조금 깊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꽉 넣어서 요 사이가 공차가 없게 되면 걔가 잡혀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맞춰서, 요 정도? 도는 데는 문제 없이. 보시면 공차가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있네요. 도는 데는 문제가 없이 깊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출력물이 약간 헐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차가. 자, 여기까지 조립이 됐으면 리어 파츠는 완성이 됐는데요. 아까 센터바디 부분하고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센터바디 부분하고 역시 똑같이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여기 보면 열쇠 구멍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주셔야 돼요. 항상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맞춰서 낀 다음에 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먼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역시 반대쪽도 센터바디 부분에 홈에 열쇠 구멍을 맞춰 주시고 낀 다음에 양쪽이 다 껴졌으면 마친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어 파츠 부분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 출력물의 공차가 지금 그 벽 두께 설정 때문에 그런지 이게 리어 바디 부분이 이게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서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본드를 가지고서 고정을 좀 한번 할게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강력 접착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강력 접착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손에 잘 묻지 않도록. 그래서 붙는 면적을 보시면 끼워서 보시는 게 좋아요. 끼워서 접착되는 부분이 어디겠구나 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시고 그 부분에다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면적에다 발라버리게 되면 나중에 불편합니다. 저는 딱 4군데 포인트만 발라서
상태에서 강력 접착제를 붙였으면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고정이 됐으면 보시면 뭔가 하나 좀 특이한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뭔가를 낄 수 있게 홈이 나와 있죠. 앞바퀴처럼 베어링을 꽂으시면 되세요. 자, 베어링 두 개를 저희 파츠에서 꺼내서 베어링을 꽂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리어 파츠까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동 부분 작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미키마우스 귀 같은 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오른쪽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베어링하고 요 이제 모터의 중심에 걸리는 피니언 기어하고 사이에 있는 구멍에다가 연결을 먼저 할 겁니다. 사용하는 기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빨 속에 있는 이빨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짜리 이빨이 12개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띠가 둘러져 있지 않고 같은 크기에 있는 기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띠가 있는 게 뒤에, 띠가 없는 게 앞에, 이런 식으로 끼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볼트를 머리 부분이 요 이제 기어 앞쪽으로 들어가서 두 개가 서로 겹쳐져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베어링하고 피니언 기어 사이에다가 놓고요. 얘를 이제 조여주세요. 자, 쭉 끝까지 조이시는데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되시고요. 적당히 제가 조이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요 앞에 있는 요 기어가 요 피니언 기어에 걸리면 안 돼요. 얘만 피니언 기어에 걸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꽂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어가 둘 다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적당하게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는 돌고 하나는 지금 모터하고 같이 도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헐렁거리죠? 조금만 더 조일게요. 얘만 돌고 얘는 지금 모터하고 같이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퍼 기어를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사이에다 낄 때 차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이 작은 이빨이 요 바깥쪽에 있는 기어에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이빨이 여기 안쪽에 있는 기어의 작은 이빨하고 맞물리게끔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넣어서 두 번째 미키마우스 두 번째 귀 부분에다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는 거예요. 역시 조이는 건 같은 방식으로 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이셨으면 이제 제일 바깥쪽의 거를 움직여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요. 안에 거 두 개로 움직였을 때만 기어 세 개가 다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바깥쪽 거는 감속 기어가 걸려있기 때문에 모터까지 힘 전달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래요. 안에 걸로 돌리면 세 개가 다 조금씩 속도가 다르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구동 샤프트 기어를 끼실 건데요. 얘는 끼는 부분이 이 최외곽 바깥쪽에,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바깥쪽에다가 연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빠른 속도로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운데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되세요. RC카 모드일 때는 사이에다 끼시고 자율주행은 바깥쪽에다 낄 건데 저희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바깥쪽 작은 기어에다 끼실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깥쪽 작은 기어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안쪽 작은 기어는 RC카용 이제 스피드용이 됩니다. 요 차이,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연결할 거예요. 우선 얘를 끼기 전에 샤프트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헛돌면 안 되기 때문에 빡빡해요. 그래서 샤프트에다가 잘 꽂아주기 위해서 얘도 역시 고무망치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밑판이 뭐 테이블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히 뭘 받쳐주시고요. 때려서 적당히 들어갔으면 위에서 잘 눌러가지고 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뻑뻑한 게 좋습니다. 자, 적당히 끼워 주셨으면 이제 들어가서 껴야 되는데 최외곽 바깥쪽에 낄 때만 이런 식으로 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다 끼고자 하실 때는 다시 요 볼트를 풀러 가지고 마지막 거를 이후에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여기서부터 바퀴의 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양쪽 바퀴의 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샤프트가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죠. 다 꼈음에도 이거는 이제 가운데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바깥쪽으로 빼서 한번 이렇게 샤프트의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역시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걸 저는 제가 눈에 보기에 일단 육안으로만 보셔도 돼요. 크게 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길이를 맞춰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 기어 샤프트 꼽는 것까지는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제 뒷바퀴 부분은 저희 이제 이 열수축 튜브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뒷바퀴를 연결을 할 건데요. 우선 뒷바퀴 부분은 아까 육각으로 소개가 홈이 파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어를 연결한 이 샤프트의 홈 육각의 모양에 맞춰서 적당히 끼시면 여기 이제 샤프트의 끝과 이 안에 휠 안쪽에 있는 원의 끝이 서로 맞물리는 데까지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빠져요. 원래 꽉 끼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좀 넣기 쉽게끔 수월하게 만들어 놔서 잘 빠지는데, 이 부분 고정을 하기 위해서 M3 6mm 짜리 볼트가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 4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4개가 준비가 되셨으면 얘를 이제 요 사이에 보면 구멍에다 맞춰서 낄 거예요. 그래서 요 구멍에다 끼기 좋게끔 얘를 우선 안쪽에서 손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런 식으로 끼우실 수 있게끔 맞춘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여 주시면 되세요. 구멍에 맞춰서 적당히 조이다 보면 얘 하나 조인 걸로 인해서 흔들거림이 사라질 겁니다. 너무 끝까지 힘을 줘서 세게 조이시면 이빨이 3D 프린터 출력물은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빨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 꽉 끼지 마시고 적당히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빠지지 않는 정도가 됐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도 역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너무 세게 하시지 마세요. 자, 적당히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퀴가 좌우로 흔들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꽂아 볼게요. 자, 꽂고 차를 옆으로 눕혀보면 서로 수평이 맞아야 돼요.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하고 지금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적당한 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완전히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할 건데, 요 사이에다가 열수축 튜브로 베어링 사이 아까 그 볼트 흔들림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없애주기 위해서 열수축 튜브를 한번 넣을 거예요. 자, 열수축 튜브의 길이는 요 안쪽 베어링의 끝과 요 바깥쪽 베어링 끝, 서로 양 베어링의 바깥쪽 사이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양쪽 길이가 대충 감이 오시죠? 좀 더 자세히 보이기 위해서 자, 길이가 이 정도면 되세요. 베어링의 길이가 이 정도로 딱 맞게끔 꽂아 주시고 다시 빼서 넣고 라이터로 수축을 시켜 주세요. 자, 적당히 수축을 시켜 주셨으면 꽉 조여져 있는 상태가 되고 살짝씩 움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밀어넣게 되면 열수축 튜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반대쪽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잡고 열수축 튜브가 나오지 않게끔 잡고 기어 이빨 끝에 맞춰서 여기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이 사이에 열수축 튜브가 딱 꽂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바퀴를 이제 다시 반대쪽에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먼저 끼고 해야 되겠네요. 저 꼽혀 있으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구멍에 맞춰서 강면치 넣어서 자, 구멍을 찾아가지고 적당히 조여주시고요. 너무 깊이 조이시면 나중에 샤프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일단은 구멍만 찾아서 조여주세요. 자, 반대쪽도 역시 안에서 엄지손가락 2개로 잡고요. 자, 적당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후처리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해 주셔도 돼요. 이제 빠지지 않도록 꽉 조여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립은 완료가 됐는데요. 이 열수축 튜브 하나로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행 중에 바퀴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요거를 방지를 시켜주는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요. 열수축 튜브 하나가 더 남아있죠.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쪽을 끊어주세요. 자, 끊어서 안쪽에다가 말아주시고요. 한쪽 끝으로 끝까지 붙여주시면 되세요. 최대한 밀착해서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한쪽 끝으로 붙여서 말아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테이프로 자, 속에 안쪽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열수축 튜브 안쪽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면 테이프를 떼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안에만 뜯어져 있는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최대한 밀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적당히 붙여주시면 이제 베어링이 같이 빠지지 않는 이상 바퀴는 좌우로 흔들거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처리를 원하시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를 튀어나오지 않게 발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본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일단 타이어를 연결을 해 볼게요. 타이어는 그냥 휠에다가 끼시면 됩니다. 끼었을 때 안과 바퀴 서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안쪽도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다 다 꽂아 주실게요. 자, 이제 이 차가 지금 아래로 축축 처지잖아요.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서스펜션용 고무줄을 작업을 할 건데요. 차량을 뒤집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차량을 뒤집어 보시면 지금 고무줄을 걸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한쪽 면에. 자, 저희 고무줄이 밴드가 작은 게 8개가 들어가 있고요. 키트에. 그 다음에 큰 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작은 거를, 고무밴드 작은 거를 손가락 사이에다 이렇게 거세요. 자, 손가락에다 걸고 차량의 앞부분에 하고 센터 부분 이제 돌아다니는 이 부분에 보시면 고리를 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쪽에다가 거세요. 거시고 나서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꽂으시면 했을 때 고무줄이 위로 이렇게 쳐져서 올라가요. 옆에 측면 대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서스펜션이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꼬아 주셔야 돼요. 크로스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고무줄을 손가락 사이에다 걸고 앞에다가 거신 다음에 한번 꼬아 주세요. 꼬아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시면 텐션을 잡았을 때도 얘가 꼬여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걸리면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몇 개를 더 걸어 줄 건데요. 자, 두 번째 거는 텐션을 좀 더 세게 먹게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차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나중에 텐션을 더 세게 먹고 싶게 하면 제일 끝에 리어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중앙에다가 거실 필요 없고요. 끝에다가 걸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교차해서 걸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길게 걸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짧은 거지만 짧은 것도 중간에 거는 것보다 저희 차량은 조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작은 데 걸기보다는 원래는 여기다 걸고도 됐는데 제일 끝에다가 거는 작업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끝에다 거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이 정도만 걸어줘도 지금 끝에다 걸었기 때문에 텐션이 아주 잘 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량의 무게가 올라가면 이 정도 텐션으로는 어림이 없어요. 그래서 고무줄 4개를 다 쓸 거예요. 자,
이제 눌러주면 이제 좀 더 세게 튀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드 연결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작은 고무줄만 가지고 서스펜션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이랑 컨트롤을 위한 저희 아두이노를 올릴 건데요. 아두이노는 이제 그냥 고정을 할 수가 없어서 요 보드에다가 올려놓고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고요.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있는 홈하고 얘 홈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차량을 벌려 놓은 상태라 얘가 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부터 낄게요. 한쪽만,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이 한쪽만 올라와 있죠. 한쪽만 낀 상태에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반대쪽은 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 조금 너무 힘줘서 당기지 말고 안에 겨우 껴질 정도로만 살짝 당겨서 홈에 맞춰서 딱 껴주세요. 껴주면 이제 당기면 이 부분은 고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올릴 건데요. 아두이노에 보면 여기 구멍이 가장 이제 아날로그 핀 가장 뒤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하나만 저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 군데 꼽지 않고 이 구멍 하나만 사용을 할 건데 우선 볼트를 쉴드를 살짝 벌려 주시고요. 볼트를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껴져 있게 되고요. 볼트를. 자, 이 상태에서 이 밑에다가 너트를 하나 바로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가볍게 꽂아 주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꼽혔죠. 다시 쉴드는 꽉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의 구멍 가장 바깥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두 번째 있는 구멍에다 사용을 할 거예요. 안쪽에 있는 구멍에다 사용을 할 겁니다. 안쪽에 있는 구멍에다 맞춰서 얘를 꾹 꽂아 주시면 이런 식으로 꼽힌 상태가 돼요. 잘 안 들어가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줄로 한번 손질을 해 주시고 꽂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꽂으신 상태에서 맨 밑에다가 다시 한번 볼트를, 너트를 조여 줄게요. 이 상태에서 너트가 빠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롱로즈로 아래쪽 너트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아래쪽 너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육각 렌치를 위에 구멍에다 넣어서 자, 한쪽으로 쭉 돌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꽉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좌우로는 흔들려도 빠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아두이노가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 줄 건데요. 이때 이 고무줄을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고무줄을 보시면 밑부분에 여기 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원래는 중앙에다 걸었던 홈인데요. 여기 있는 요 홈 안쪽에다가 한쪽에다 걸게요. 얘를. 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두이노 위쪽 건전지 쪽으로 쭉 돌릴게요. 그 다음에 USB 커넥터 뒤쪽으로 돌려서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에 고리에 딱 걸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흔들림도 없고요. 자, 이제 배터리 홀더를 연결을 할 거예요. 배터리 홀더를 연결을 할 건데 선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나중에 조향장치 움직일 때, 차의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조향장치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 가능한 한 뒤쪽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게 뭐 이제 나중에 기어나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선은 잘 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차를 뒤집어서 요 밑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밑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넣기 전에 요 부분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 줄게요. 근데 양면 테이프를 홀더에다 붙이지 마시고 여기 밑면에다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양면 테이프의 길이를 적당히 봐서 한 번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센터 프레임 사이에다 집어 넣을 건데요.
요 사이에다 넣을 때 너무 뒤쪽이나 앞쪽으로 처지지 않게 보시면 제가 이제 가운데 센터는 녹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의 양 끝에 사이에 거의 크기가 비슷하니까요. 가능한 한 중심에 맞춰가지고 쭉 눌러주세요. 보면 여기에 구멍에 맞추셔도 돼요. 안쪽에 볼트 너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만약에 양면 테이프로 해서 떨어지는가봐 불안하신 분은 나중에 접시머리 볼트 같은 걸 구하셔서 여기다가 꼭 고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뒤에 아두이노하고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면 테이프로 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해선 빠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선만 뒤쪽으로 빼서 이후에 이제 아두이노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이 대부분 끝났는데요. 이제 조향장치를 걸어 볼 거예요. 조향장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고요. 위에다가 거꾸로 여기 이제 걸리게 될 건데 걸기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서버모터랑 같이 들어 있었던 파츠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 양쪽으로 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게 한쪽으로만 나와 있는 요 파츠가 있어요. 요 파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스가 3개가 들어 있어요. 지금 비스가 3개가 들어 있는데 어떤 건 2개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그 끝부분이 약간 널찍하고 좀 긴 거가 있고 아주 짧은 게 있어요. 이 짧은 건 나중에 서버모터에 직접 물릴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끝부분이 삐죽한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 볼게요. 우선 얘가 서버모터에 이렇게 끼워질 거기 때문에 보시면 평평하지 않은 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면 위쪽으로 꽂을 건데요. 구멍이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얘가 연결될 겁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비스를 천천히 꽂아주세요. 이렇게 좀 돌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걸려요. 이 상태에서 쭉 계속 꽂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구멍을 살짝 넓히셨으면 다시 빼시고요. 자, 구멍을 살짝 넓혀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방금 전에 꼽았던 그 3번째 구멍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꽂아 두시고 올리실 때 보시면 볼록 한 면은 서버모터의 볼록 한 면은 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조향 서스펜션 아니 저희 스티어링용 암은 밑으로 지금 꼽는 곳이 내려가 있어요. 둘 다 위를 바라보면 안 되고 볼록한 건 위에, 스티어링 암은 아래쪽으로 볼록한 부분이 나와 있게끔 하시고 조여주세요. 조이실 때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조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게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너무 헐렁거리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은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이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맞춰서 안에다 집어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실 때는 한쪽 바퀴부터 걸게요. 한쪽 바퀴 쪽에 걸었으면 바퀴를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려 주셔야 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려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바퀴를 벌려 있으니까 바퀴를 다시 오므려 주시면 얘가 안쪽으로 당겨지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구멍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쪽 바퀴만 움직여도 이렇게 걸리는 상태가 되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얘를 서버모터에다가 뒷부분으로 돌려서 보고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걸었던 게 지금 여기 안에서 덜렁거리고 있어요. 약간 처지게 이렇게 지금
덜렁거리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안쪽으로 요거를 요 가운데다 꽂아 주실 건데요. 지금 미리 꽂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걸어만 두세요.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이게 전원을 넣고 중심을 밸런스를 맞춰준 다음에 중심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가운데 바퀴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얘를 꽂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걸어 두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남았던 이 짧은 볼트는 잃어버리시면 서버모터에 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잘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을 한쪽에다 잘 해주세요. 자, 이제 차량의 RC 모드로는 지금 조립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2개짜리랑 그다음에 이렇게 라운드진 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 같은 데는 이제 후처리를 한번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구멍 같은 데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줄 같은 걸로 넣어서 마감을 한번 해주세요. 자, 너무 헐렁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해주셔야 돼요. 너무 헐렁하면 나중에 초음파 센서가 고정이 완전히 안 되고 헐렁거리니까. 자, 마감을 해주셨으면 준비되어 있는 초음파 센서를 하나를 빼셔서요. 보시면 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하고 얘는 볼트를 꽂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이제 부분이 파츠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끼우는 겁니다. 근데 봐서 너무 헐렁거리잖아요. 이렇게 헐렁거릴 때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헐렁거림을 방지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양면 테이프 끝에 떼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걷어내고 지금 사이즈보다 약간 넓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약간 헐렁거림이 있으면 나중에 한쪽 면만 붙어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해서 애초에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초음파 센서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간격의 이 공차를 얘가 메꿔주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역시 나머지도 같은 작업을 좀 할게요.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얘도 역시 크리스탈 부분이 좀 처짐이 있습니다. 이게 브릿지라고 해서 3D 프린트 출력을 할 때 서포트를 안 깔고 출력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굳이 깔지 않는 이유가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여러 개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브릿지 설정을 잘 해주면 처지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대충 마감을 하고 역시 헐렁거리네요. 핀이 위쪽으로 가게끔 초음파 센서 가이드는 준비가 끝났고요. 자, 이제 전방 초음파 센서를 꽂아 보겠습니다. 얘도 핀을 꼽는 곳이 위로 가는데요. 차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집게처럼 나와 있는 곳 있죠. 그쪽 홈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만약에 그 홈 사이에 이물질이 껴 있다면 이물질을 빼주시고 아래부터 끼운 다음에 뒤를 살짝 들어서 홈에 맞춰서 놓고 꾹 눌러주시면 고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이제 양옆에 달 초음파 센서를 꽂아 볼 텐데요. 이쪽부터 할게요. 자, 얘는 초음파 센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에서 꼽는 게 아니라 아래서 들어갈 겁니다. 차량의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조여줄 거고요. M3 8mm짜리 볼트를 먼저 홈에다가 맞춰주세요. 아래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홈 크기가 맞으면 차량에 먼저 조여주시고요. 역시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반대쪽도 적당히 구멍이 확보가 되어 튀어나왔으면 맞춰주세요. 구멍을. 그리고 나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되면 이때 너트를 조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너트와 볼트를 같이 너트가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시고 꽉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적당히 조여졌으면 이제 반대쪽도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방을 바라보는 센서는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전방에 이제 양쪽 측면을 바라보는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요. 얘는 보면 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게 서버모터 크기에 맞아요. 그래서 서버모터의 위에 달려있는 양면 테이프를 걷어내 주시고요. 한쪽을 쭉 벗겨서 양면 테이프가 노출이 되면 밑면에 이물질 이렇게 좀 잘 닦아서 크기를 이 사각형에 크기를 딱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사각형에 그래서 꾹꾹 눌러주면 자, 서버모터까지 이제 초음파 센서까지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자, 하나가 남습니다. 저희 키트 드린 거에서 얘는 이제 후방 부분에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후방을 바라보지 않고 전진 위주로 그 장애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까지 모든 바디 부품들이 연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버모터의 조향 장치가 중심각을 찌직하고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작업은 아까 연결하지 않았던 이 서버모터를 여기다 기어에다 맞춰서 물려 주셔야 돼요. 지금 바퀴 중심이 지금 서버모터는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얘만 바퀴가 가운데로 직선상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꾹 눌러 주세요. 꾹 눌러 주시면 이제 여기 이제 서버모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요 아까 비스 조그만한 거 하나 빼놨던 거 있죠? 그거를 껴가지고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껴서 아래서 구멍에 서버모터에 맞춰 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멍에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서 얘를 조여서 적당히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서버모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서버모터가 이렇게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디 조립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